이사 첫날이라는 건 늘 그렇듯 정신이 없다.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고 박스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다 보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진다. 해가 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집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집은 오래됐지만 관리가 안 된 느낌은 아니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문 손잡이는 닳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도심인데도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아직 커튼도 달지 못해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공기. 눈을 감고 있어도 집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이 들려는 그 순간. 미연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또렷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꿈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흐릿하지도 않았고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지도 않았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눈을 번쩍 떴다. 숨이 가빠져서 가슴을 움켜쥐고 천장을 바라봤다. 집 안은 그대로 조용했다. 방금 들었지? 혼잣말을 했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 소리도 보일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깐 착각이겠지 싶었다. 이사 첫날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처음 듣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기억을 더듬으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불렀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눈을 감으면 다시 들릴까봐 무서워서 아예 불을 켜놓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새벽 3시쯤 졸음이 몰려왔다. 의식이 흐려질 때쯤. 미연아.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했다. 방 안에서 들렸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들어오자 집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제 밤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내가 예민했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짐을 정리하며 낮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 소리도 거의 없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저녁이 되자 괜히 집에 있기 싫어져서 근처 편의점에 나갔다. 편의점 직원에게 슬쩍 물었다. 여기 밤에 조용하죠? 직원은 잠깐 나를 보더니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조용하긴 한데요. 그 말 뒤에 설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건물 입구가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꽂는 손이 떨렸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다. 사람이 없는 집 특유의 냉기. 불을 켜고 들어왔는데 괜히 집 안이 넓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잤다.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도 미연아. 이어폰 너머로 분명히 들렸다. 처음 며칠 동안 목소리는 항상 같았다. 낮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톤. 마치 누군가 내가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부르는 것처럼. 미연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억양이 바뀌었다. 조금 짜증 섞인 듯했고 조금은 서운한 것 같기도 했다. 미연아 아직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을 멈춘 채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직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 같았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인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목소리는 점점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애원하듯 불렀고 어떤 날은 화가 난 사람처럼 날카로웠다. 미연아 왜 그렇게 늦어? 늦는다는 표현이 내 하루 일과와 겹쳐질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이상한 건 명확했다. 이 목소리는 오직 집 안에서만 들렸다. 회사에서는 멀쩡했다. 동료들과 웃고 일하고 커피를 마시며 나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활했다. 그런데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으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 왔어? 그날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굳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불을 켜기까지 30초가 넘게 걸렸다. 불이 켜지자 아무것도 없었다.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더 무서웠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그 확신이 들자 증거가 필요해졌다. 혼자만의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날 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녹음 앱을 켠 채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 17분. 다음날 녹음 파일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 파일에는 내 숨소리, 입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미연아. 명확했다. 왜곡도 잡음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엔 꼭 와. 그 말 뒤에 아주 짧게 누군가 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웃음은 사람이 기분 좋아서 웃는 소리가 아니었다. 기다림이 끝나간다는 듯한 기이한 웃음이었다. 나는 결국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목이 타서 침을 몇 번이나 삼키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다. 저기 혹시 이 집에 전에 살던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나는 녹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애매하게 말했다. 그냥 집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요. 그때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 집, 오래전에 혼자 사시던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었는데요? 여자분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름이 혹시? 내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자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연 씨랑 이름이 같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놓치고 있던 흔적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베란다 안쪽 창고에서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유리가 살짝 금이가 있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묘하게 나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연필로 적힌 이름. 권미연. 그 순간 등 뒤에서 숨결이 느껴졌다. 이제 나 기억났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은 미소가 겹쳐 보였다. 사진을 본 이후로 목소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전에는 잠들기 직전이나 새벽에만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들려왔다. 미연아, 불 켜. 미연아, 거기 말고. 처음엔 내가 혼잣말을 착각한 건가 싶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생각과는 다른 말을 했다. 그 목소리는 이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아직 정리하지 않은 방,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창고 쪽에서도 목소리는 정확하게 울려왔다. 마치 이 집 전체가 하나의 입이 된 것처럼 이상한 일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지 않는 행동의 흔적들이 있었다. 닫아두었던 창고 문이 열려 있고 전혀 쓰지 않던 스탠드가 켜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내가 꺼낸 적 없는 컵이 놓여 있었다. 처음엔 몽유병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너무 늦게 자서 내가 대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며칠 뒤 퇴근 후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내 모습이 0.5초쯤 늦게 따라왔다. 눈을 깜빡였는데 거울 속 나는 한 박자 뒤에 깜빡였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거울 속의 나는 조금 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입이 움직였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에서 도망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보다 먼저 거기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목소리는 이제 명확한 규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밤 12시 이후엔 불 끄지 마. 창고 문은 항상 열어둬. 내 이름은 부르지 마. 이상한 건 그 규칙을 어길 때마다 집 안 공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벽에서 마치 숨 쉬는 듯한 소리가 나고 바닥에서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을 지키면 집은 조용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다. 사람을 길들인다. 나는 결국 구청 기록을 찾아봤다. 등기부 주민등록 말소 기록 그리고 오래된 민원 기록들. 그 집 주소에서 같은 이름이 3번 등장했다. 모두 권미연. 그리고 모두 일정 기간 후 기록에서 사라졌다. 사망 기록은 없었다. 이사 기록도 없었다. 그저 존재가 끝난 것처럼. 그날 밤 목소리가 말했다. 다들 여기서 잘 지냈어. 그날은 정말 실수였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다. 미연아. 말을 뱉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집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고 다음 순간 쿵. 바닥이 아래에서 위로 울렸다. 전등이 한꺼번에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고 벽 안쪽에서 무언가가 미친 듯이 긁히기 시작했다. 하지 말랬잖아. 목소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달랐다. 차분하지도 속삭이지도 않았다. 분노와 경고가 섞인 아주 선명한 목소리였다. 그 이름은 내가 부를 이름이 아니야. 나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그 이름은 누구 거야? 잠시 침묵. 집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여기 있는 사람.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미연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건 자리였다. 하나의 역할,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노골적으로 나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벽지에 얼룩이 내가 자주 서 있는 위치 근처로 번져 있었고 거울 앞 바닥에는 내 발 크기와 똑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은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옆모습이 내가 고개를 돌리기 전부터 이미 나를 보고 있었다. 집 안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처음엔 낯선 여자였던 얼굴이 점점 나와 닮아갔다. 눈꼬리, 인매, 웃을 때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그걸 바라보며 목소리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굳이 연습 안 해도 돼. 연습. 그 단어 하나에 온몸이 굳었다. 이 집은 나를 없애려는 게 아니었다. 나를 완성시키려는 중이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가방에 옷 몇 벌을 쑤셔 넣고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목소리가 처음으로 다급해졌다.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친구 집 모텔 찜질방을 전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을 떠날수록 내가 점점 흐려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도 반박자 늦게 반응했다. 밤이 되면 귓가에 아주 작게 들렸다. 미연아.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집 밖에서도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은 공간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무언가라는 걸. 결국 나는 그 집 앞에 다시 서 있었다. 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들어오면 끝이라는 거지?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이전에 있던 미연들은? 잠시 침묵. 다들 자기 자리를 찾았어. 그 말은 구원이 아니라 확정이었다. 문을 열면 나는 더 이상 지금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마치 오래 비워두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창고 벽 뒤에서 문 하나가 드러나 있었다. 전에 분명히 없던 문이었다. 문 앞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나, 불안해하던 나, 도망치려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사진 아래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입주 완료 대기 중. 목소리가 내 바로 뒤에서 말했다. 이 문을 열면 이름이 완성돼. 안 열면 잠시 웃음소리. 그럼 너는 여기서 계속 연습만 하게 돼.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미연아. 그건 부름이 아니라 확정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 아래로 떨어졌다. 발밑이 사라졌고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숨이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쿵.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구조가 달랐다. 같은 집인데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복도는 더 길었고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벽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 2, 3, 4. 끝없이 이어진 숫자들. 여기가 어디야? 내 목소리는 벽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왔다. 여기는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겹쳐진 여러 개의 목소리였다. 가장 가까운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방 하나가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였다. 아니, 조금 전에 나였다. 눈밑이 퀭했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곧 부를 거야. 곧 나를. 문을 닫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가지마. 아직 아니야. 다른 문을 열었다. 그 안에도 다른 나가 있었다. 웃고 있는 나, 울고 있는 나, 아무 표정 없는 나. 그리고 모든 방 벽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름 대기 중. 그제야 알았다. 이곳은 사라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내가 쌓이는 곳이었다. 복도 끝 유일하게 숫자가 없는 문이 있었다. 손잡이를 잡자 강한 한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방이 있었다. 낡은 가구, 빛바랜 벽지,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사진 속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너가 첫 번째야? 내 질문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서 가장 오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리던 목소리와 완전히 같았다. 우린 모두 이 집에 선택됐어. 왜 하필 우리야? 그녀는 잠시 웃었다. 이름이 같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장 무서웠다. 첫 번째 미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은 사람을 무작위로 데려오지 않는다. 혼자 사는 사람, 주변과 서서히 단절된 사람,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을 자주 혼잣말로 부르는 사람.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불안할 때,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나를 다잡을 때 나는 늘 내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집은 널 듣기 시작해. 첫 번째 미연이 말했다. 그리고 부르면 대답해야 하거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하나. 이름을 포기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가면 너는 너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 기록에서도 기억에서도 조금씩 지워져.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도 누군지 확신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도
살 수는 있어. 복도 끝에서 문 하나가 열리며 밝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집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선택해 미연아. 이름으로 남을지 사람으로 살지. 빛이 새어나오는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발을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이름을 포기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름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불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나를 소개하지 못하고 서류에 적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그럼 엄마는? 첫 번째 미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엔 내가 있는지 헷갈릴 거야. 나중엔 사진을 봐도 누군지 모르게 돼. 그 말은 차분했지만 잔인했다. 그때 집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름을 잃으면 넌 계속 사라질 거야. 하지만 여기 남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이 유혹처럼 들렸다. 집은 마지막으로 나를 흔들었다. 복도 벽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 친구들과 술 마시던 장면, 가족 사진 속 나. 모든 기억들이 벽에 투사되듯 나타났다. 이름이 있기에 저 기억들이 존재해. 이름이 없으면 저 장면들도 의미를 잃어. 목소리는 아주 다정했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널 잊지 않아. 너는 이 집의 이름이 돼. 그 말이 처음으로 달콤하게 들렸다. 나는 정말 혼자였던 적이 많았으니까. 그때 첫 번째 미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마치 신호가 약해진 화면처럼. 나는 선택을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름만 남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겹쳐지고 있었다. 나를 봐. 그녀의 얼굴은 이미 특정한 형태를 잃고 있었다. 사람 같기도 집의 일부 같기도 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르는 소리일 뿐이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넌 나처럼 되지 마. 나는 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집이 불렀다. 미연아. 그 부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귀가 멍해졌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빠져나갔다. 내 이름, 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들, 그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들. 마지막으로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널 부르지 않을 거야.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간호사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차트에도 빈칸이 많았다. 주소는 있었지만 이름은 끝내 적히지 않았다. 퇴원 후 나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어느 날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신규 입주 가능. 그 집이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그 건물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연아. 나는 그 이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소리는 새로 이사 온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